안녕하세요. 강사 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요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척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척추 움직임에 관련된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움직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굴곡이라고 하는 플렉션인데 척추의 전방 기울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전으로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척추의 후방 기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측 굴곡이라고 하는 lateral flexion, 척추의 측면, 옆으로 기울어지는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전, 척추를 비틀 때 나오는 움직임인 로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척추랑 관련된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골반을 고정시켜 놓고 척추의 움직임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고 이후에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척추 네 가지 움직임에는 각각 가동 범위가 존재해요. 일반적인 가동 범위를 각도로 설명드릴 텐데 일반적인 범위라는 걸 알아두시고 사람에 따라서 각 가동 범위가 더 좁게 나타날 수도 더 넓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척추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곳, 그 굴곡에서는 경추에서는 40도의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40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흉추에서는 55도가 나와요. 지금 이 40도로 되어 있는 이 기울기를 그대로 여기 평행하게 놓으면 여기 경추에 이미 만들어진 각도가 40도, 그리고 흉추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진 각도가 55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는 9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추에서 50도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굴곡에서는 145도 정도가 평균적인 가동 범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신전에서도 역시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각각 움직임의 각도가 있는데 경추에서 가장 큰 각도가 나와서 75도 정도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75도 정도 각도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흉추에서는 25도 정도가 나오게 돼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추 각도가 이만큼 나오게 되고 흉추 각도가 25도로 나와서 합쳐서 100도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추에서 35도 정도 발생을 해서 척추 움직임 전체를 합쳤을 때는 총 135도의 기울기가 뒤쪽으로 젖혀지도록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체가 앞, 뒤쪽으로 움직여지는 각도를 보면 이렇게 280도 정도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알아두실 점 보시면 척추를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할 때는 경추, 흉추, 요추에서 모두 비슷한 각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척추의 1차 만곡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하기 쉬우신데 인간이 처음에는 1차 만곡 큰 하나의 아치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추나 흉추나 요추나 모두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에서 조금 더 평이한 각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신전 같은 경우에는 경추에서 가장 큰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기 때는 1차 만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이 둥그른 1차 만곡 가졌다가 고개를 가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추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전만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고개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 각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전의 경우에는 경추에서 가장 큰 각도를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2차 만곡, 3차 만곡이 생기면서 우리 경추와 요추는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만곡을 가지게 되고 흉추는 반대로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만곡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신전 동작에서는 흉추가 가장 적은 가동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뒤쪽으로 꺾여져 있는데 그 꺾여져 있는 만곡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신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흉추의 가동 범위는 굉장히 작게 나온다는 점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전에서는 역시 경추에서 가장 큰 움직임인 50도가 나오게 되고 흉추에서 35도 그리고 요추에서 가장 적은 5도가 발생하게 되어서 90도 정도 돌려내는 것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측 굴곡 역시 경추에서 가장 큰 각도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추에서 35도, 흉추 20도, 요추 20도 해서 합쳐서 75도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나 가측 굴곡, 전반적으로 신전, 굴곡, 그 다음에 회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추는 우리 몸통, 골반, 하체와 상체의 안정화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비교적 적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측 굴곡 시 75도까지 갔을 때 요추가 20도 정도 범위, 가동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척추를 신전시키고 굴곡시킬 때 우리 척추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만곡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는 총 3개의 만곡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추는 앞쪽으로 기울어진, 앞쪽으로 동그랗게 나와져 있는 전만을 그리게 되고, 흉추는 뒤쪽으로 둥글게 기울어지는 후만을 그리게 되고, 다시 요추는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전만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척추의 굴곡에서는 이 만곡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굴곡은 척추가 앞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기울어지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때는 척추의 1차 만곡, 즉 후만곡은 뒤쪽으로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추와 요추의 전만곡,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만곡은 펴지거나 뒤쪽으로 다시 한번 기울어지면서 그 만곡이 감소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신전 동작에서는 흉추의 후만곡은 감소되게 됩니다. 뒤쪽을 향해서 둥글게 기울어졌던 흉추는 앞쪽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모양을 그리게 되고 경추랑 요추의 전만곡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가 선생님들은 척추의 신전 굴곡보다는 전굴, 후굴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가 아나토미 본교재에서는 우리 척추의 신전이랑 굴곡을 후굴, 전굴하고 꼭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작에 따라서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전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지가 하지 쪽으로 숙여지는, 그러니까 얼굴이 하지 쪽으로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굴 동작에서 꼭 척추의 굴곡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개의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우티타 하스타 파당구시타 아사나라는 하나의 동작이죠. 이 동작을 했을 때 상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때 척추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의 만곡을 그리게 되면서 척추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굴 동작에서는 지금 척추에 굴곡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2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상지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다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전굴의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척추는 굴곡되지 않고 일자인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굴, 후굴이라고 할 때는 상지가 하지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기울어지지 않는지의 전반적인 골반과 상지, 하지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야기를 한다면 척추의 신전이나 굴곡은
골반을 고정된 상태에서 실제 이 척추의 기울기가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보실게요. 이 사진은 움직임으로만 보면, 전체적인 움직임으로만 보면 후굴의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척추에는 신전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상태에는 척추의 신전은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골반이 앞으로 밀리고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척추는 일자로 뻗어져 있고 지금 고개도 뒤로 젖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척추 자체는 이렇게 일자로 뻗어져 있어서 척추의 신전은 나타나지 않는 후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의 전굴과 후굴이 반드시 척추의 신전이나 굴곡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 동작 수련하거나 티칭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는 파스치모타나아사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죠. 이 동작 티칭하시거나 수련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척추를 곧게 펴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기울여 낼 때 내 아랫배와 허벅지가 먼저 닿도록 하고, 등이 너무 뒤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내 가슴을 앞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정수리가 발이랑 가까워지도록 길게 뻗어나가는 힘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지가 전굴되기는 하지만 척추 자체는 굴곡되지 않고 뻗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죠. 이렇게 동작을 이해해 보시면, 아, 몸의 전굴이 반드시 척추의 굴곡, 그러니까 척추, 등의 구부러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적용해서 측굴과 가측 굴곡을 살펴보면 역시 측굴이 반드시 척추의 가측 굴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 트리코나아사나 생각해 보시면 내 몸통이 옆으로 기울어져서 내려가는 측굴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때도 역시 우리 척추는 계속해서 곧게 뻗어내고 길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때는 우리 몸은 측굴이 나타났지만 척추의 가측 굴곡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가 아사나를 바라보는 게 향후에 이제 요가 아사나 분석에 들어가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그래서 전굴, 후굴, 측굴에서 척추에는 계속해서 직립된 곧게 뻗어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그만큼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됩니다. 척추가 기울어져서 숙여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에 기울임이 발생이 될 때는 그만큼 고관절이나 골반의 움직임이 그만큼 뒤따라 줘야지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와 동반해서 하체의 근육의 유연함, 혹은 상지 근육의 유연함, 혹은 탄력성 등이 이런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주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향후에 차차 아사나 분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가 동작에서는 많은 전굴, 후굴, 축굴, 회전 이런 것들 동작들로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척추의 신장력, 척추가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를 회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동작은 아르다 마챈드라인데 척추를 회전시킬 때 우리 그냥 회전시키지 않죠. 계속해서 앉은 키가 커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수련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련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비틀어내는 동작에서 근육의 쓰임이나 몸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려면, 빨래를 쥐어 짤 때 보면 양손을 느슨하게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는 그냥 잘
짜지지 않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냥 돌아갈 뿐이죠. 팽팽하게 내 몸을 잘 비틀어내려면 빨래를 짜낼 때처럼 양손을 서로 멀어지게, 축과 축을 멀어지게 한 상태에서 비틀어내야 그때야 비로소 비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가볍게 요약해 보자면, 특히 요가에서는 여러 가지 척추의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동작에서 척추를 위쪽으로 뻗어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을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가 동작에서 척추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이론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너무 어렵게 공부한다기보다 내가 실제로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티칭을 할 때, 수련을 안내할 때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속속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론들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척추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골격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